네, 자 오늘부터 여러분들께 새롭게 선보이는 코너입니다. 아름아름 스몰캡 순서인데요. 오늘 함께 해주실 분 소개해드릴게요. 리서치 아름의 최성환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네, 그동안 그렇습니다. 방송에 좀 뜸하셨는데 네. 다시 또 저희 성공투자 오후 증시를 위해서 또 나와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 네. 먼저 또 초면이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 리서치 아름이 어떤 회사인지부터 좀 설명을 들어볼까요? 네. 네, 저희 리서치 아름은요, 제도권 증권사에서 커버하지 못하는 시가총액 5천억 원 언더 기업들을 전문적으로 커버하는 그런 리서치 센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매주 월요일, 화요일마다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동양 에스텍을 발간하면서 지금 상한가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매주 이렇게 발간되는 보고서에 적정 주가들도 같이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상한가를 기록했지만 저희들이 예상하는 적정 주가가 6,060원가량으로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도 충분한 상승 여력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리서치 아름이 어떤 회사인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에 시가총액 5천억 이하의 종목들을 분석을 해서 보고서를 발간을 하시는데 오늘 이제 개장 전에 보고서를 동양 에스텍으로 발간하셨는데 오늘 또 발간을 하자마자 동양 에스텍이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지만 사실은 개장 전에 나온 보고서이기 때문에 그 점을 좀 감안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상한가를 기록했지만 더 매력이 있는 기업이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동양 에스텍도 가지고 오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동양 에스텍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동양 에스텍은 포스코의 열연 판매 지정업체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포스코로부터 이 열연 코일을 받아서 고객사의 니즈에 맞게 이렇게 제품화 해가지고 판매를 하는 그런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포스코 가공 센터가 국내에는 8개사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중에 한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장사로는 5군데가 있는데요. 지금 상장사로는 5군데가 있고요. 그중에 이제 동사가 점유율을 9.7% 정도 차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업 부분별 매출 비중을 살펴보면요. 열연 가공 부분이 70%, 그리고 건설 폐기물 중간 처리가 25%, 그리고 강구조 건설이 10%, 그리고 금속을 절삭하는 기계 제작을 하는 부분이 이제 5%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주요 제품은 자동차 등에 사용되는 열연 강판이라든지 선박이나 토목 건축에 사용되는 후판, 그리고 또 후판을 용접 가공해서 만드는 건설용 강제, H빔 등을 제품으로 구성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가장 매출 비중이 큰 열연 가공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원재료 가격이 최근에 많이 상승하고 있으면서 이런 부분이 판가로 지금 전이가 잘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실적에 가장 큰 도움이 많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매출 비중이 큰 폐기물 중간 처리 같은 부분은요. 2개의 자회사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지금 동양 RD 같은 경우에는 건설 폐기물을 파쇄해서 순환골재를 생산하고 있고요. 그리고 DY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성명 같은 이 지정 폐기물들을 수거해서 운반 처리하고 있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친환경 사업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경쟁사 대비해서 이런 친환경 사업 부분도 가지고 있다는 점이 어떻게 보면은 프리미엄을 좀 부여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가지고 오신 종목 동양 에스텍이 어떤 회사인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최근 또 철강 가격 강세와 함께 철강 업종들 종목들 흐름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상당히 흐름이 좋은데 동양 에스텍도 그와 함께 또 오르고 있는 모습인데 그러면 동양 에스텍 주요 고객사를 좀 보면서 점유율도 함께 살펴보고 싶은데 주요 고객사가 아무래도 포스코가 포함되어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포스코에서 열연 강판을 구입을 해서 가공해가지고 이제 중소기업들한테 필요한 곳에 판매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포스코는 대형 업체, 그러니까 현대자동차라든지 아니면 삼성전자 같은 이런 대형 업체들은 직접 제품을 공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소기업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포스코 가공센터라고 하는 8개 사업자들이 작은 중소형 업체들의 제품들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삼연철강이 15% 정도를 담당을 하고 있고 문배철강이 10.4%, 그리고 부국철강이 9.4%, 동사가 4번째로 9%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대동스틸이 한 7%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최근에 철강 제품
제품의 가격이 상당히 상승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포스코 가공센터들의 그런 그 재평가가 진행 중인데 그쵸. 동사가 유독 어떻게 보면은 이 재평가 가운데서 좀 빠져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게요. 요즘 올라간 종목들 이름이 다 나와 있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만약에 동양에스텍이 상한가가 없었다면 네. 600억 원대 시가총액을 기록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이제 시장에 좀 알리는 측면이 있었고요. 오늘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서 상당한 그런 주가 상승률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 2월에도 포스코 강판이라는 회사를 보고서 쓴 적이 있거든요. 예. 당시에도 시가총액이 1,000억 원에 불과했는데 지금 포스코 강판의 시가총액이 3,600억 원 정도가 되거든요. 네, 3개월 만에.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동양에스텍도 뭐 넥스트, 뭐 포스코 강판이다라는 이야기도 좀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동양에스텍이 넥스트 포스코 강판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또 구미가 확 당기는데요. 네. 사실 지금 철강업 쪽이 워낙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어떤 종목을 들어가야 되는지 많이들 난감해하고 계세요. 그런 측면에서 좀 덜 오른 종목 동양에스텍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자, 동양에스텍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계신데 그러면 철강 산업 좋다 말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철강 가격도 많이 오르고 있고 이 철강 산업 현재 현황이 어떤지부터 짚고 넘어갈까요? 네. 네, 뭐 철강 산업 말씀하셨다시피 상당히 최근에 핫한 그런 그쵸. 섹터로 구분이 네. 되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이런 호황기가 올해 연간 내내 이제 지속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일단 수요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자면 글로벌 철강 수요를 어떻게 보면은 세계 철강협회에서 1년에 2번씩 단기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18.7억 톤, 그러니까 18억 7천 톤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지난해 동기 대비 5.7% 정도 늘어날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국내의 경우에도 지금 자동차라든지 건설 수요가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5.1% 정도의 그런 수요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급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자면 세계 제일의 그 뭐 철강 공급하는 나라인 중국 같은 경우에 그렇죠. 지금 탄소 절감 정책을 강력하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철강 생산량이 상당히 줄어들게 되니까 중국 정부에서는 본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철의 용량들을 이제 잡아두기 위해서 철강을 기존에는 수출했을 때 증치세라고 해가지고 네. 부가가치세를 13% 다시 환급을 해줬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가격 경쟁력으로 작용을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철폐하면서 본국에서 이 철을 많이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그 정책을 바꾼 면들이 있었어요. 수출을 좀 못하게 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5월 달서부터는 이런 그 부가세 지급이 많이 철폐가 됐기 때문에 해외로 나가는 그런 수출 물량들이 많이 줄어들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공급적인 측면에서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나오는 표가 이제 재고적인 측면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그 보조금 환급이 5월 달서부터 진행이 될 것을 알고 2월 달에 생산량을 많이 늘려놨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그림에서 2021년 2월 달에 갑자기 이제 재고량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 이후에 이제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재고량이 줄어들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의 이런 그 철강 시장을 나타내는 철강 가격이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그 어떤 요인들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수요적인 측면에서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공급적인 측면에서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재고는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철강 그 시장을 앞으로 하반기도 좋게 보는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철강 산업, 이 전방 산업의 현재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철강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에서도 이 철강 관련된 증치세를 또 폐지하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종목들의 강세 모멘텀을 설명해 주셨는데 그러면 지금 말씀해 주신 이 동양에스텍의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평가가 나오는지 또 자회사가 앞서서 또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실적 모멘텀은 어떻게 나옵니까? 일단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철강 쪽 시장이 상당한 호황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동사의 메인 사업 부분에 그런 수익성 개선이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사의 이런 그 철 생산량의 절반 이상이 건설 현장에서 사용이 되는데요. 최근에 건설 업황도 국내에 상당히 호황이라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최근에 건설업이 너무나 이제 좋아지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철근이라든지 아니면 H빔의 그런 수요들도 가파르게 증가를 하고 있고 동사가 이런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떻게 보면 가격 결정력이 앞으로 좀 많이 개선이 될 거다라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분기서부터 상당한 호실적을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의 건설 수요가 이제 2분기, 3분기 가면서 어떻게 보면은 건설 시즌의 피크 시즌을 이제 앞두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상당히 동사의 실적에 그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올해 3월 같은 경우에도 벌써 신규 분양 물량이 전년 3월 대비 3배 이상 늘어났다는 그런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고 올해 그 분양 예정 물량도 상당히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기대가 많이 되는 부분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자회사 성장 모멘텀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동사는 자회사가 이제 네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2개 업체인 동양RD와 DY 솔루션에서 이 폐기물 처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과 관련된 사업들을 영위를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이 이제 프리미엄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동양RD 같은 경우에는 건설 폐기물을 운반하고 순환골재를 생산해서 건설 그 폐기물 중간 처리업을 영위를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 순환골재라고 하는 게 그 주차장이라든지 도로 바닥에 이제 기반이 되는 그런 골재를 생산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동사가 국내의 재건축 수요들이 많이 나오면서 이런 폐기물들을 수거해서 이 순환골재를 만들고 있고 이 순환골재 같은 경우에는 이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그런 요소로 작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앞으로도 시장이 많이 커질 수 있는 산업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DY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정 폐기물을 많이 처리를 하고 있는데 예. 성면이라든지 뭐 최근에는 코로나 이후에 의료용 폐기물들도 상당한 그런 처리 수요들이 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업종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철강 산업, 전방 산업이 좋은 것이야 다들 알고 계실 텐데 동양에스텍이 그중에서 어떤 매력이 있냐를 또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실적적인 측면에서도 또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수혜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고 자회사들이 또 친환경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실적 모멘텀이 풍부하다 동양에스텍 설명해 주셨는데 사실 동양에스텍이 오늘 또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네. 접근하기가 살짝 부담스럽고 어떻게 접근해야 되나라고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네. 상한가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상당히 그 동종 업계 대비해서 뭐 상당한 저평가를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저희가 이제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에 동양에스텍의 시가총액이 650억 정도 수준에 불과했거든요.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지만 이제 800억 원 초반 수준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은 경쟁사 대비해서 아직도 저평가된 부분이 많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현재 시가총액 대비해서 지난해 영업이익을 비교한 그런 표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포스코 내에 이 가공센터가 8개 업체가 있는데 그중에 5개 업체가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점유율 순으로 봤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뭐 삼연철강이라든지 이 그 매출액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영업이익으로 봤었을 때 동양에스텍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영업이익이 46억 원을 기록을 했거든요. 근데 부국철강이라든지 대동스틸 같은 경우에는 10억 원 정도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지만 동사보다 높은 시가총액을 지난주까지 기록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었을 때 동양에스텍은 실적이 더 잘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지라는 그런 의문을 가졌고 저희가 이제 뭐 지금 코로나 기간이라 탐방을 직접 해보지 못했지만 네. 전화 통화를 통해 가지고 이제 그 회사 담당자와 그 연락을 취해본 결과 지금 뭐 상당히 분위기도 괜찮고 동사가 그 사업하고 있는 전방 시장이 또 건설업이기 때문에 네. 건설 경기 호조에 따라서 2분기, 3분기에도 실적이 상당히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동사의 그런 그 저평가 국면이 분명히 해소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지금 상한가를 기록 중이지만 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직 800억 원 초반에 불과하기 때문에 부국철강 같은 경우에는 이미 1,000억 원을 상회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뭐 내일이나 모레도 상승 흐름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않을까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동양 에스텍 앞으로의 밸류에이션 그리고 가격적인 측면에서의 전략도 함께 말씀을 해주시죠. 네, 지금 그 동양 에스텍 같은 경우에 1분기 영업이익이 25억 원 이상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해 1분기에 영업이익은 3억 원에 불과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5억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었을 때 상당한 어닝 서프라이즈로 인식할 확률이 높고요. 그리고 지금 이번 주에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실적 발표가 임박한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는 동양 에스텍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그 재평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지만 어떻게 보면은 산업 전반 그러니까 삼연철강이라든지 문배철강 같은 경우도 1분기서부터 실적 상승이 상당히 가파르게 진행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런 포스코 가공센터 전반의 재평가가 다시 한번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 이제 동양 에스텍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친환경 섹터들을 또 사업분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프리미엄들을 감안했었을 때 더 높은 상승률을 기록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사의 2021년도 영업 실적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매출액은 2,400억 원 정도로 전년 동기 대비 30%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140% 증가한 110억 원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영업이익률이 한 2배 이상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포스코에서 가지고 오는 그런 그 제품의 원가가 지금 판가로 상당히 순조롭게 이제 전이가 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인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다른 그 가공센터들도 마찬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재평가를 기대해 보신다면 뭐 동양 에스텍뿐만 아니라 기타 업체들도 같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른 철강 업종들도 종목들도 좋겠지만 동양 에스텍 특별히 좀 관심을 가져보다 싸도 너무 싸다. 동양 에스텍 적정 목표가 현재 4,295원 정도인데 6,060원 정도까지 좀 갈 수 있다 제시해 주셨네요. 자, 오늘은 스몰캡 리포트를 통해서 주목할 종목 함께 살펴봤고요. 리서치 RM의 최성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